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 첫날인 1일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승해 한반도 영공을 지휘 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6시 10분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공군 항공통제기 E737 재원 등을 설명받고 6시 30분에 지휘 비행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지휘 비행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직접 수행했고 2시간 동안 한반도 주변 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행을 수행한 군 관계자와 떡국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에도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군장병의 노고를 격려했는데요. 특히 E737 항공통제기의 지휘 비행을 엄호하는 F-15K와 F-16 비행편대장으로부터 임무 수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영공 방위와 완벽한 엄호 임무 수행에 수고가 많다며 여러분의 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도 격려했죠. 문 대통령이 탑승한 E737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한반도 영공을 감시하는 눈이라는 의미를 담아 피스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피스아이는 우리 군의 공중감시 및 경계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기체에 공중감시 레이더를 장착해 공중에서 조기경보와 항공기 통제는 물론 전장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은 2011년 피스아이 1호기를 도입한 이후 2013년 2월부터 총 4대를 배치해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죠. 한편 취임 후 문 대통령이 새해 첫날에 지휘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의 경우 북한산에 올랐고 2019년에는 남산, 지난해에는 용마산 등 매년 우리 사회 의인들과 해돋이 산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행보 대신 직접 군용기에 탑승해 영공을 둘러보면서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등 새해 벽두부터 시작될 중요한 외교안보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영공을 지휘 비행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공 비행에 나선 가운데 한반도와 주변 나라에서는 새해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중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항공모함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이번 훈련에는 중국이 제조한 첫 항공모함인 산둥호가 참여하고 실제 무기를 사용하거나 함재기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산둥호가 참여하는 이번 훈련으로 대만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도 남중국해에서 실시되는 이번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죠. 더구나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미군 군함 2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들어 미국 군함들은 수차례 대만 해협으로 와서 무력을 과시하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대만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매 순간마다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모든 위협과 도발에 수시로 대응하며 자국 주권과 영토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군사행동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한 우리는 미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 외교부를 겨냥한 듯 미 해군도 이지스 구축함인 존 맥케인함과 커티스 윌버함이 국제법에 따라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과 동아시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가운데 새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맞서기 위한 군사력 강화 계획을 밝혀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군사장비 관련 개정안에 중국군 지휘부가 미래 전쟁 승리를 위해 필요한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의 미국과 군사적 대치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죠. 결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완료하고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최강인 미군을 넘어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 대응과는 별도로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과의 군사적 갈등까지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을 공중과 해상에서 압박하는 작전을 계속해서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3일 SCMP도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일본에게 센카쿠 열도가 양국의 분쟁 지역임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또한 중국은 최근
센카쿠 열도 상공으로 전투기를 수백 번 넘게 출격시켰고 이에 대응해 일본 자위대도 계속해서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 전투기가 계속해서 출격하는 바람에 일본 자위대는 동중국해 상공 정찰을 24시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전문가들은 센카쿠 열도를 향한 중국의 위협이 일본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도 일본에 비해 월등한 중국의 군사력 규모를 감안하면 센카쿠 열도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중국의 전략은 결국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일본이 맞대응하려면 많은 비용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센카쿠 인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도 중국이 해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국과 미국의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국은 나 홀로 해상에서 싸우고 있지만 미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중국의 해상 확장 움직임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다른 우방국들의 군사력까지 동아시아에 끌어들여 중국에 대항하려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독일이 이번 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3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독일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같은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우호적인 협력 관계에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에 군함을 파견해 해군 훈련에 참여하고 다른 나라의 함정에 독일군 장교가 탑승하는 등 우호국과의 군사 협력을 늘리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또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중국은 외교, 안전보장, 경제정책에서 큰 야심을 가지고 있다며 타국의 희생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카렌바우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관여 의사를 밝힌 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이 중국의 대두 등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죠. 더구나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함정과 전투기 등을 아시아에 파견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 주요국들까지 동북아시아에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력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초계 비행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따른 미국과의 발맞추기 성격이 강합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을 두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도발적 요소가 있다면서 한미 군사 공조하에서 한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죠. 바로 지난달 30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잇따라 한국 방공식별에 진입한 것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철저히 계산된 장기적 대외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난달 22일 미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도발적 공군 작전이며 앞으로 미군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버윌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작전을 거의 돌발적으로 동시에 벌일 수 있다는 것을 한미일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전에 협의했다고 지적했죠. 또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두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방공식별구역 내에 침입한 것은 미국과 한일 모두에게 중대한 우려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그 강도 역시 점차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영내 무력 시위가 앞으로도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언론들은 가장 먼저 한미동맹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공군 방위 체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죠. 또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적 침입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 행동을 평범한 일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중국과 러시아에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방공식별구역을 예고 없이 침범할 경우 이는 위험하고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한국과 같은 외교적
자주적 대응을 하며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한반도 주변에 확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미국의 군사적 공조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는 별도로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바라보는 국방 중기 계획에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항공모함 기본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 군이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7년 초 항모전단 도입이 추진됐지만 당시 육군이 중심이었던 합동참모본부는 당장 북한에 대응하는 쪽에 군사력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공모함 건조를 강하게 반대했었죠.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합참은 한반도 자체가 불침 항모라는 논리로 항모 건조 의견을 잠재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군은 지난 한반도 불침 항모론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항모 건조를 관철시켰는데요. 결국 군 당국은 항공모함 건조가 완료될 경우 2030년대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